자, 세 번째 시간에는 36페이지부터 우리 해야 될 차례죠. 결격사유에서 문제 나오는 것은 결격사유인자를 찾아라. 뭐 아니면 등록할 수 없는 자를 찾아라. 뭐 이렇게 한 문제가 나와요. 미성년자, 혼인했던, 친권자 동의 얻었던 다 결격사유로 문제 풀어요. 혼인한 미성년자 결격 이게 잘 나와요. 까지 미성년자죠. 한정치산자, 피한정 후견인, 금치산자, 피성년 후견인은 전부 다 결격으로 푸시면 돼요. 파산은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결격.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된 자 이러면 결격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해요. 4번이 이제 잘 나오죠. 4번 금고 이상이라면 이제 금고 또는 징역 두 가지를 말하죠. 금고나 징역에 실형 선고를 받았으면은 무조건 결격이 되는데 앞에 어떤 법인지는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어떤 법인지 따지지 않고 금고나 징역에 실형 선고를 받으면 그 집행이 뭐 되거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 도중에 사면된 거죠. 된 날부터 3년이 아직 경과되지 않은 자 이렇게 되면 결격이고 이걸 그대로 낼 때가 제일 많았어요. 이런 식으로 금고형의 실형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징역형의 실형 선고 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이렇게 낼 때가 제일 많아요. 그대로 낼 때가. 자, 그리고 기업번 됐고 집행 종료에서 가석방이 있는데 가석방이 되면 가석방이 된 날이 집행 종료일이 아니고 나머지 잔영기를 집에서 다 보내면 그때가 집행이 종료돼요. 그러니 그날부터 3년이 더 지나야 되니까 가석방이 된 날부터는 잔영기 더하기 3년이 지난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예제를 잘 보시면 돼요.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3년 만에 가석방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그럼 마치 결격에서 벗어난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근데 아니다. 2년 남았다 이거지. 결격이다 이거지. 집행 면제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특별사면, 일반사면인데 특별사면 되면 나머지 집행받지 않은 기간은 소멸돼요. 그러니까 특별사면 된 날부터 그냥 3년만 지나면 결격에서 벗어나는데 일반사면은 전과가 없어져요. 그래서 일반사면 되면 바로 즉시 결격에서 벗어난다. 예제 보면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3년 만에 특별사면 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이렇게 얘기하면 2년이 남았네 이러면 안 되고 결격이 아니네 이렇게 풀어야 돼. 마치 결격인 것처럼 느껴지잖아. 가석방 헷갈린다면. 또 징역 5년인데 3년 만에 일반 사면된 후 1년이 경과된 자 이러면 2년 남았네 이러지 말고 일반 사면됐을 때 이미 결격이 아니니까 결격 X 이렇게 푸시는 거야. 자, 5번. 집행유예는 감옥 안 가는 거예요. 금고나 징역에 정과는 있는데 감옥만 안 가는 거죠. 금고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결격.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이러면 결격이다. 무슨 기간 동안만? 오로지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한 자 이러면은 1년 남은 거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4년이 경과된 자 그럼 결격이 아닌 거예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 그런데 주의할 점은 선고유예. 그 니은에 나오죠. 선고유예는 집행유예는 선고받고 집행을 유예한 거고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경미한 범죄일 때 그런 게 있어요.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니다. 두 번이 나왔어요. 5년 동안 두 배나 나온 거예요.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결격 X야.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결격 X. 6번이 가장 답으로 많이 나온 거 아시죠? 잘 모른다고요? 알았어요? 자, 다음에 벌금형. 벌금형은 꼭 무슨 법 위반일 때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일 때만 그것도 몇백만 원, 300만 원 이상일 때만 그러니까 위에 나왔던 금고나 징역은 이 법 저 법 안 따지고 벌금형은 꼭 공인중개사법 그것도 300만 원 이상일 때만 결격이다. 3년이 안 된 자는. 그럼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아니지. 결격 아니고 또 도로교통법이 아니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이 아닌 거죠. 그래서 결격이 아닌 것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거다. 자, 그리고 7번 방금 이제 금고, 징역, 벌금, 형벌 본 거고요. 자격 취소.
행정처분이에요. 자격 취소되고 3년이 되지 않은 자 결격 그냥 그대로 나와 그대로. 그런데 아까 기역 니은 밑에 기역 니은은 우리 바로 전 시간에도 했는데요. 자격 취소된 자 3년간 공인중개사 될 수 없어. 중개보조원 될 수 없어. 근데 부정행위로 시험 보다가 부정행위로 걸려서 시험에 무효처분 됐다. 무효처분일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 공인중개사 될 수 없어. 네, 중개보조원 될 수 있어. 네. 중개보조원이 시험 보러 갔었잖아요. 중개보조원이 시험 보러 갔는데 너무나 따고 싶은 욕망에 보다가 걸렸어. 쫓겨났어. 사무실에 복귀했죠. 10시 반. 사장님이 왜 이렇게 빨리 왔니? 나 오늘 컨닝하다 걸렸어요. 사장님도 헷갈려. 네가 결격인가? 헷갈려. 책 찾아봐. 사장님도 옛날에 60점 합격했거든요. 책 찾아봤더니 결격이 아니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마음 아파서 같이 점심 먹고 같이 오후에 보조하고 같이 중개했지. 중개하고 임명장 써줬어. 너를 5년간 중개보조로 임명할게. 내 곁을 5년간 떠나지 마. I love you. 이거야. 됐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컨닝하다 걸린 사람은 누구다? 보조원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컨닝하다 걸린 사람은 보조원이다. 자, 됐고요. 자, 오른쪽에 빈출 오답 지문들은 다 방금 했던 거니까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저 밑에 자격정지는 소공이 받는 거예요. 최대 6개월이에요. 자격정지 기간 중인 자 결격. 이렇게 내기도 해요.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한 자 하면 결격 아니네. 아무리 세봐야 6개월이니까. 자, 자격 취소 3년, 자격정지 기간 중인 자 본 거. 오른쪽에 이제 9번이 중요하죠. 등록 취소. 등록 취소에 관한 내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등록 취소되면 3년 결격인데 이것이 이제 원칙이에요. 이게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습니다. 자, 절동치. 절대적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는 해결거 양이지최. 해결은 지금 박스에 빠져 있어요. 사망, 해산이 예외거든요. 사망, 해산, 결격, 사유. 3번부터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5가지. 거짓, 부정, 등록,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했다. 등록증이 양도되어 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거나 자격정지 받은 소공에게 일시켰다. 협박, 죄, 절등치. 최근 1년 이내 업 앞에 업 2개. 업 2개 먹고 업 위반한 거예요. 자, 임등치. 임의적 등록 취소라는 뜻이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미, 금, 전, 휴, 보, 투, 사, 법, 최, 둘인데 거기서 이제 미가 빠져 있어요. 박스는 예외거든요. 예외. 자, 등록 기준 미달, 금지 행위, 판매 명수, 관직상 투,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김치전. 비공개 요청에도 정보를 공개했다. 빠전. 여기 김치전 앤드 빠전. 그다음에 6월 초가 무단 휴업했다. 손해배상 책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보증 설정하러 중개업을 했다.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투 계약서 했다.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은 임등치. 법인의 겸업 위반, 최근 1년 이내 업이나 과를 3방 먹고 또다시 업이나 과를 위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받으면 임등치. 이것이 이제 원칙이 뭐냐면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자, 문제 낼 때 이렇게 냅니다. 제가 각각의 박스 밑에다가 써드린 게 있을 거예요. 이 사유로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렇게 시험에 뜨면 결격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저 3가지는 빼고 좀 이따 나와요. 예를 들어서 거짓 부정 등록한 사유로 등록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등록증이 양도되어로 등록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이중 등록, 이중 소속으로 등록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여 등록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나머지도 다 결격인데 주로 내는 건 이쪽에서 주로 냅니다. 이쪽에서.
자, 이게 다 결격이야, 결격. 이게 이 페이지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자, 맨 밑에 당구장 표시. 당구장 표시는 뭐냐면, 다만 예외적으로 폐업을 했고 재등록을 한 자였는데 폐업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감기 걸려가지고 났다가 낫는 과정입니다. 거의 다 나았어요, 이제. 조금 목이 불편했어요. 자, 등록 취소 사유가 폐업 전에 발생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등록증을 대여했어서 대여 있는데 아직 접발이 안 된 상태에서 폐업했고 1년이 경과하고 다시 등록을 했다 이거예요. 폐업 전의 사유가 접발되면 등록 취소를 해요. 등록 취소하는데 등록 취소되면 몇 년 결격? 3년 결격인데 여기서 폐업 기간을 빼준다 이거죠. 그래서 2년 동안 결격이란 예외. 자, 다시 1년간 폐업하고 재등록한 개공이 폐업 전에 등록증 대여한 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 등록 취소 후 2년 이내에 결격이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자, 저 밑에 더 알아보기에 써드렸고 뒷장에 예외. 자, 예외인데 이 예외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미달이야, 미달.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등록 기준 미달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인데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가 되는 경우는 결격이 아예 아니에요. 결격이 아닌 걸로 만들어져 있고 그 등록 기준만 다시 갖추면 등록을 해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어떻게 푸느냐면 그 동그라미 1번 밑에 있는 예제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렇게 시험에 뜨면 결격 X로 푸는 거예요.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렇게 뜨면 결격이 아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을 이만큼만 그러니까 낼 수는 없는 거예요. 등록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만큼만 내면 문제 오류예요. 오류. 출제자도 알아요. 예외가 있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이 등록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딱 시험에 뜨면은 그 앞에가 원인이 뭐냐 이걸 읽으면 답이 나와요. 그 원인이 미달, 해산, 결격 이런 게 아닌 나머지 원칙이 들어가면 결격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니까 잘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이보다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대한민국 어디를 봐도 이렇게 쉽게 해주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해야만 정확한데 이렇게 하는 법조문을 이렇게 해석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출제자는 이렇게 알아요. 이렇게 하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해산. 법인의 해산은 법 위반이 아니잖아. 해산, 망했어. 해산해서 등록 취소됐는데 그 대표자 사원 임원들을 3년간 결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굳이 지문을 만들어 보면 법인의 해산으로 등록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원 임원이었던 자 결격 아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푸는 거고 그다음에 결격 사유 3번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됐으면은 취소되고 3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 결격이 해소가 됐으면은 개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장으로는 안 내요. 문제 내면은 이게 문제가 성립이 안 돼요. 자,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렇게는 못 내요. 왜냐하면 아직 3년이 안 됐는데 이제가 결격에서 해소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문제를 못 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내는 거예요. 그냥 아까 바로 전 시간 제가 끝에 말씀드린 거예요.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가 된 경우 등록 취소 후 3년 이내에 개공이 될 수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3년이 안 되더라도 결격에서 해소됐으면 개공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OX 지문으로 내는 거예요. OX 지문으로. 자, 오른쪽에 오답 지문도 있잖아요. 오답 지문도 등록 기준 미달되어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 취소 후 3년 이내에 등록할 수 없다. 그럼 틀리는 거라고요. 자, 10번 업무정지 받고 폐업 신고를 했어도 그 업무정지 기간이 다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이고 기억 한번 읽어보시고 니은도 익혀두세요. 업무정지 받고 폐업했어도 그 업무정지 기간은 폐업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봐요. 다음 11번. 11번은 법인이 업무정지를 받은 거예요. 법인이 업무정지를 받아서 이 기간 동안 업무정지 기간이라면은 업무정지 사유 발생
위반할 당시, 사유 발생 당시 사원, 임원이었던 자는 이런 결격이에요. 위반할 당시 쓰던 사유가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밑에 또 하나 보면은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새로 선임된 사원, 임원은 이 업무정지 중 결격은 너는 아니다 이거죠. 결격이냐 아니냐 이거 판단해야 돼. 12번은 사원이나 임원이 결격이면 그 법인은 결격이에요. 예제 풀어볼게요. 2015년 10월 23일 그때 이제 시험 본 날인데 그날 현재 결격인자를 찾으세요.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선고유예는 결격 아니지. 다음에 2009년 4월 15일 파산 선고 받았는데 2015년 4월 15일 복권됐으면 그날 바로 결격이 아니죠. 결격 아니고 3번은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지. 다른 법 위반에 벌금 받으면 결격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공인중개사법이라면은 2015년 11월 14일까지 결격이니까 그때는 답이 되겠습니다만 결격 아니죠. 그다음에 4번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다. 취소됐으면 그날부터 3년 결격이 원칙이잖아. 원칙. 이게 거짓 부정 등록. 이게 4번 답인 거예요. 4번 답인 거고 이렇게 앞에 원인을 써준다고 꼭 이렇게. 그다음에 자격정지는 아무리 세봐야 몇 개월? 6개월이니까 이날은 적어도 이자는 10월 15일 되면 결격이 아닌 거죠. 아무리 자격정지 세게 받았어도. 자, 됐고요. 4번 답.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이 정도로 문제가 나오고. 자, 오른쪽에 예지 한번 풀어보시고. 저 밑에 결격사유 OX 연습하는 거 좀 적어드렸고. 다음 이제 4장, 41쪽에 4장으로 갑시다. 4장은 문제가 한 5문제나 6문제 정도가 나오는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42쪽에 지금부터 배울 것은 1절에서 배울 것은 중개사무소 설치, 사무소 명칭, 성명 쓰는 의무, 또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간판의 철거, 사무소 이전, 분사무소 설치와 이전, 또 사무소 공동사용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2개나 나와요. 최소 2개. 뭐 한 3개만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자, 42쪽에서 어디까지냐면은 46쪽까지 내용이에요. 자, 갑니다. 기업번 그대로 나옵니다. 개공은 중개사무소 안에 딱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좋아. 모든 개공은 법인도 마찬가지죠. 주된 중개사무소는 등록한창 안에 딱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하면 안 된다. 제목 써있죠. 이중사무소 임시시설물은 임등취 1-1이라고.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이 임시중개시설물, 이중사무소 임시시설물은 임등취 1-1. 니은 예외로서 어떤 개공만, 법인만, 거기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 X, 법인인 개공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법인만. 다음 개시 의무는 누구의 의무? 개공의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소공의 자격증을 걸어줘야 되는 것도 개공이에요. 4가지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4번 아닙니다. 분사무소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원본 또 개공과 소공의 자격증도 다 원본 4번이라고 2번이나 나왔어. 내 거는 확대 복사 소공은 축소 복사하면 안 돼. 원본. 다음에 중개보수 요율표 보증 설정 증명 서류 4가지 사업자 등록증 X 실무교육 수료증 X 실무교육을 안 받은 개공은 없으니까 개시 의무 100만 원의 과태료. 사무소 명칭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 행복 공인중개사 X 행복 공인중개사 사무소 행복 부동산 X 행복 부동산 중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또 행복 부동산 중개 사무소 그건 맞아요. 부동산 중개 들어가면 뒤에 사무소 붙어도 돼. 행복한 부동산 중개 해줄래? 좋아. 행복한 부동산 중개 해주고 말래? 오. 꼭 해줄래? 기필코 해줄래? 반드시 해줄래? 다 오.
자, 과태료 100만 원이야. 부칙상 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 쓰면 안 돼.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고 위반 시 백과태료. 이자도 개공이니까. 3번 개공이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어 유사한 명칭 쓰면 안 돼. 1-1. 이 동네 특징이 개공이면 과태료, 아닌 자는 1-1로 갑니다. 1-1. 4번 바로 오른쪽에 더 알아보기 읽어보면 모든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겠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이죠. 니을 간판에 이름 쓰는 거 있죠. 5개 광고물 중에서 가령 간판, 세령 간판, 돌출 간판 또는 옥상 간판 그냥 묶어서 5개 간판 이렇게 내기도 해요. 넷 중에 하나에다가 개공의 성명, 법인은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 분사무소의 경우 대표자 X,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성명을 안 썼다, 허위로 썼다, 백과태료. 다음에 등록관청은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뭘 위반했던 전부 다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역 위반했다. 과태료 더하기 철거 명령. 니은 과태료 더하기 철거 명령. 디귿 1-1 더하기 철거 명령. 니을 과태료 더하기 철거 명령.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 자, 바로 오른쪽에 오답 지문 어디가 틀렸어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 등록관청. 또 이어서 철거 명령을 받았는데 이행하지 않았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 이것도 바꿔낸 적이 있어요. 민사집행법 이렇게 틀리긴 했었어요. 행정대집행할 수 있다고. 자,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표시광고는 개공이 교차로 같은 데다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할 때 중개사무소와 개공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무소의 뭐뭐뭐, 사무소의 명칭, 또 소재지, 연락처, 그 다음에 개공의 성명, 네 가지입니다.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공의 성명 쓰는 건 뭐 할 때? 표시 광고할 때입니다. 표시 광고할 때. 예를 들어서 5개 간판, 작년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5개 간판에 연락처를 써라. OX.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중개대상물이 광고할 때, 중개대상물 광고할 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공, 성명을 쓰는 거고 교차로 같은 데다가 간판에다가는 뭘 쓰는 거예요? 성명만 쓰는 거지, 성명. 성명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네. 5개 간판에는 당연히 사무소 명칭은 써 있잖아요. 소재지를 여기다 쓰는 건 이상하잖아요. 연락처를 쓰는 건 없습니다. 5개 간판에는. 보통 다 쓰긴 하죠. 쓰긴 하지만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일부러 써드렸어요. 하나라도 빼먹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오른쪽에 법인일 땐 대표자 성명입니다. 주의할 점은 니은 개공이 아닌 자 표시 광고해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1-1. 오른쪽에 오답 지문 중개보조원은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표기에서 중개대상물에 표시 광고할 수 있다. X. 개공이 아닌 자는 다 안 돼요. 간판의 철거 의무.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는 거 세 가지. 이전 신고했네. 폐업 신고했네. 등록 취소 받았네. 폐업 대신에 휴업 X. 등록 취소 대신에 업무 정지 X. 지체 없이 철거해야 돼. 10일이 아니야.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고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할 수 있어요. 과태료 없음이라고 제목에 써드렸는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지체 없이 철거하고 안 하면 곧바로 행정 대집행할 수 있다. 이것만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설치한 사무소 이전. 사무소를 이전하는데 자, 여기 A9. A9에 등록한 개공이 A9 안에서 이전한다. A9 안에서 이전하면 관할지역 어디로? 내로 이전. A9에서 어디로? B9. 이렇게 이전하면 관할지역 어디로? 외로. 그리고 관할지역 외로 이전하면 등록관청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전 전의 등록관청
이전 후의 등록 관청. 자, 내로 이전 갑시다. 내로 이전. 동그라미 1번 내로 이전.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를 하세요. 이전 신고를 내는 서류는 등에 짐 싸고 이사 간다. 시작. 등에 짐 싸고 이사 간다. 등이 뭐예요? 등록증 원본. 등록증에는 사무소에 소지지가 써 있단 말이에요. 이거 바꿔야 되니까. 등록증이 원본이에요. 그리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인데 건축물 대장은 X. 원래 안 되잖아요. 새로운 사무소 확보했다 소리 내야 되지. 그리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가 들어가면은 와서 확인한다고 그랬잖아요. 늘 처리 기간은 7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7일.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처리 기간 7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써드렸죠. 기역, 니은까지가 처리 기간 7일이라고. 재교부해야 되는데 재교부는 새 걸 줄 때 재교부라고 그래요. 수수료 납부해야 돼. 수수료 납부. 다만 관할지 어디로? 내로 이전했을 경우에는 그 등록관청은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다시 교부할 수도 있다. 어디가 중요하다? 내로. 여기를 외로 이러면 틀려요. 내로 이전일 때만 그 등록증을 수정해 다시 줄 수 있다. 내로 이전 끝. 자, 외로 이전.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어디가 신고하세요?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는데 신고할 때 내는 서류는 똑같아. 등에 짐 싸고 이사 간다. 등록증의 원본,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건축물 대장 X. 처리 기간 7일 안에 불러다가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그 등록증의 변경사항 기재 다시 교부할 수 있다. X. 또 관할지역 외로 이전했을 경우는 등록관청이 바뀌잖아요. 이 계공은 A구에 등록했던 자인데 신고는 B구에 하니까 서류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번 이전 신고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 송부를 요청해야 하고 요청을 받았으면 마음이 급해 안 급해? 급해. 어떻게? 취취 없이 다음에 서류를 송부해야 되는데 송부할 건 대개 한 마리, 대따 큰 개 한 마리, 대개 한 마리. 자, 대는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 개, 개설 등록 신청 서류, 개설 등록 신청 서류. 등록 신청을 내렸던 거 최근 몇 년치, 1년치 행정처분 서류,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었을 때는 관련 서류까지 1년치만. 최근 1년 시리즈 이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얼 이전 신고 전에 발생된 사유로 인한 개공이 된 행정처분은 누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합니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분사무소의 설치. 자, A구에 법인이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었고 그럼 A구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 자, 분사무소는 A구에 둘 수 없죠. 자, B구에 분사무소를 둔다. 자, 첫 번째 설치 신고 어디에? 설치 신고는 어디에? A구, B구? A구.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설치 신고. 설치 신고할 때 설치 신고서, 서류도 내는 거, 안 내는 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놓고 가 7일 안에 불러다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교부. 신고 필증을 들고 달려가. B구는 우리 동네 분사무소 오는 거 몰라. 그래서 A구는 어떻게? 취취 없이 그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 관할 시공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거. 자, 그러면 설치 신고하기 전에 갖출 요건, 설치 요건, 설치 기준. 어디는 빼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는 뭐?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제외입니다. 포함하면 틀려. 자, 시군구별로 일개소 초과할 수는 없다. 시군구별 하나씩 만들어 이거지. 자, 밑에 시도별로 이러면 틀려요. 시군구입니다. 시도면은 경기도 하나밖에 안 되지. 다음, 같은 시군구에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를 함께 둘 수는 없다. 좋아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X. 이거 되게 잘 나옵니다. 아까 우리 전 시간에 등록 기준도 적용하지 않았지. 오른쪽에 빈출 오답지문 보면은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X. 어디다가? 왼쪽에 다시 와서 설치 절차 이전 설치 신고 어디다가? 설치 신고서에 그 이전 신고 오타입니다. 설치 신고입니다. 기억번. 죄송합니다. 기억번은 설치 신고로 하세요. 이전 신고 아니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설치 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는 거 안 내는 거 법인 등기상 증명서 X, 건축물 대장도 X,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도 X, 시도지사의 확인 요청 XXX. 이건 아까 등록 신청할 때와 똑같이 다 안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고. 자, 실무局사본 여기는 냅니다. 내는 거고. 니은이 중요하죠.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우리 자료 전 시간에 등록할 때는요. 등록 신청하고 7일 안에 등록을 하고 서면 통지. 그때가 개공이 됐지. 등록하고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 신고하죠. 등록 전에는 보증 설정하면 틀리죠. 가입이 안 되니까. 이게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이니까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증명 서류를 낼 수가 없지. 근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이미 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돼 있으니까 설치 신고 전에 미리 보증 설정을 해요. 그래서 설치 신고할 때 서류를 낸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증 설정 증명 서류. 바로 오른쪽에 더 알아보게 돼 있죠. 보증 설정 증명 서류는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아니지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제출한다. 좋아.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당연히 내야 되지. 냈고. 다음에 신고필증 그 지자체 조례 제목에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 2번 제목에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납부 이런 것도 되게 잘 나옵니다. 수수료도. 뭐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X 이렇게 되게 잘 나오니까 조심해야 돼요. 지자체 조례. 신고필증 교부. 설치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모든 서식은 다 어디 있다? 국토부령. 처리기간 7일. 3번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교부했습니다. 어떻게? 지취 시 그 설치 예정 지역관의 시군구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좋아요. 그래서 설치 신고했고 필증 받았고 그다음 지취 없이 통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사무소 이전 신고 주고 받고 통보했고 자, 분사무소 이전은 자, B구에서 C구 이렇게 분사무소를 이전합니다. 여기는 이전 전의 분사무소 관할 시군구, 이전 후의 분사무소 관할 시군구인데 자, 분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어디가 신고해라? 그렇죠.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해라. 이게 중요한 거죠. 1번 이전 신고를 여기다 해라. 이게 이제 왼쪽과 다른 점인데 여기는 중개사무소를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하면은 등록관청이 바뀌잖아요. 등록관청이 바뀌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합니다. 그런데 분사무소는 아무리 옮겨도 등록관청이 변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백조가 호수에 떠서 이쪽으로 이동한 거야. 이동한 건데 여기는 백조는 떠 있는데 다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다리만 왔다 갔다. 그래서 이거는 분사무소는 등록관청이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설치 신고와 이전 신고 장소가 같다고. 그럼 어떻게 틀리게 되겠어?
당연히 그 박스 밑에 있는 것처럼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X.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한 지 인신고이라. 신고할 때는 아까는 등에 짐 싸, 여기는 신발에 짐 싸. 신고필증 원본, 새로운 사무사법 증명서류 놓고 가 처리기간 7일 불러다가 신고필증을 재교부. 다만 관할 지역 내로 이전했을 경우에는 이때도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다시 교부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신고필증 재교부 받아서 B구로 달려가죠. 그러면 등록한청은 A구에도 B구에도 통보, C구에도 통보, 양쪽에 다 통보를 해줘야 되죠. 지첩 시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군구에 통보해야 한다. 좋아. 서류 송부는 있다 없다? 없다. 설치 신고 장소와 이전 신고 장소 같으니까 서류 송부 과정은 없어. 그래서 설치 신고할 때 주고 받고 통보, 이전 신고할 때도 주고 받고 통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디귿번 같은 것도 잘 나와요. 디귿번 같은 거 기억하고 디귿 같은 게 잘 나옵니다.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 시군구 양쪽이 다 통보해줘라. 자,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다른 계공과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계공, 갑이 임차하여 개설 등록한 중개사무소에 공인중개사 을이 개설 등록할 수 있으며, 그리고 다른 계공이었다면 이쪽으로 이전 신고도 할 수 있더라. 등록을 해도 되고 이전 신고를 해서 사무소 공동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등록 신청할 때 이전 신고할 때 공통으로 뭘 내야 되는데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에 내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내라?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계공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임대인의 승낙서 아닙니다. 건물주의 승낙서 아닙니다. 그게 바로 2번. 등록 신청해도 되고 이전 신고가 되는데 이때는 첨부하라고. 그리고 뒷장 넘겨보시면 공동사용 제한. 이건 뭡니까? 계공갑이 뭘 받아버렸다면, 업무정지를 받았다면은 업무정지 받은 계공은 다른 계공과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기 위해서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공동 사용하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업무정지 받은 계공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수 있다. X. 업무정지 받은 계공 사무소에 다른 계공이 사무소 이전할 수 없다. O. 업무정지 받은 계공 사무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수 있다. X. 이렇게 업무정지 받은 계공은 이렇게 들어오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할 수 없다. 다만 세 번째 줄. 다만 업무정지 계공이 영업정지 처분받기 전부터 이미 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이었다면 다른 계공은 제외한다.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자, 니은번. 업무정지 계공이 다른 계공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이전 신고하는 방법으로도 공동사용할 수 없어요. 업무정지 받은 계공은 다른 계공의 사무소로 이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이제 그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소를 통째로 이전하더라도 한 사람이 일괄해서 신고할 수 없다. 각자 의무를 진다는 얘기고요. 밑에 모든 의무도 각자 부담하게 돼요. 그 빈출 지문 하나 풀어보죠. 분사무소 설치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다른 계공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맞는 말이죠. 할 수 있다면 틀리죠. 없다면 맞는 거고 할 수 있다. X. 자, 밑에 예제 풀어보죠. 분사무소 설치.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업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X.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한청에 제출해야 한다. O.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등록한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좋아. 설치 신고하는 자 법인 등기상 증명서 제출해라.
X. 할만하죠? 이 정도 수준이에요. 수준이. 자,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른쪽에 겸업. 겸업 이어갑니다. 겸업은 역시 이제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그 오른쪽에 그림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림 박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제목은 겸업인데 첫 번째는 법인인 개공. 법인인 개공은 14조에 정해진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중개업과 5개와 경공매 7가지로 구성되어 있지. 그래서 법인은 중개업 하세요. 또 5개 하세요. 또 경공매를 하시고요. 그 밖의 업무는 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공인중개사법에 겸업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하세요, 또 하세요, 또 하세요, 또 하세요. 이렇게 닥치는 대로 가능하다. 부칙상 개공 아저씨. 부칙상 개공 아저씨는 하세요, 또 하세요, 또 하지 마세요라고 부칙에 규정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여러분께서 작업하셔야 이렇게 5개는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다. 경공매는 아저씨 빼고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업무 7가지 외의 업무는 법인만 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아셔야 할 것은 5개. 이 5개 업무는 당연히 뭐가 아니에요. 중개업이 아닌 업무예요. 뭐 임대관리, 이용개발 거래 상담, 뭐 분양대행, 이사 도배업체 소개 이런 것 이런 건 중개업 아니잖아요. 중개업은 아니지. 따라서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여기에 이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분양대행, 이거 우리 첫 시간에 배웠잖아요. 분양대행은 중개업이 아니니까 중개보수 적용 안 된다고. 다 됐어요. 이게 5개는 사실은 이게 자유업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유업인 거고 법인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5개는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개공이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경공매는 아저씨만 빼고요. 그 밖에는 법인만 빼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문제가 일단 출제되는 문제는 법인인 개공의 겸업이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문제 나오지. 법인인 개공의 겸업이 아닌 걸 찾으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7개가 아닌 걸 찾으면 되죠. 그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이런 문제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은 공인중개사인 개공. 얘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걸 찾아. 이렇게는 내기 어렵죠. 다 하는 수 있으니까. 내는 문제가 이거예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법인에게 허용되는 업무를 모두 겸업할 수 있다. 맞았죠? 맞았죠? 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5개 할 수 있다. 5. 경공매 할 수 있다. 5. 그 밖의 업무도 뭐 예를 들이 좀 이따 나오죠. 할 수 있다. 5.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아저씨는 대놓고 잘 안 물어봐요. 부칙상 개공이라고 지문을 잘 안 떠요. 잘 안 뜨고 어떻게 물어보냐면 얘네 둘을 묶어서 이게 물어요. 어떻게 묻냐면 법인이 아닌 개공 이렇게 물어봐요.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물어봐요. 자, 문제를 볼게요.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경공매 업무를 할 수 있다. X 이렇게 내준다고 보통 문제를 낼 때는. 또 모든 개공은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자, 모든 개공은 이거 이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 업무를 할 수 있다. X. 5개 할 수 있다. 5. 그 밖에 할 수 있다. X. 너 못하니까. 자, 이렇게 연습을 하는 부분이다. 자, 이번 시간을 마칠 것이고 바로 이어지는 시간에 자, 이거 이제 실판 제가 안 지우겠습니다. 이거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고 다음 단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고요. 어떻게 할만 하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사실은 이 정도는. 나올 것만 딱딱딱 찍어 하니까요.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나 싶기도 한데
사실 뭐 처음 공부하시는 아예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이면 좀 따라하기 힘들 수 있어요. 적어도 기초 이론 정도는 듣고 오셔야 될 텐데 뭐 이걸로 따라가는데 별 무리 없으면 그냥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